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1일, 여러분 10월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2022년 대부분이 하락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이 거의 8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10월이 되면 월 초에 좀 중요한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줄긋하게 저는 하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10월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전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플이 급등을 했죠. 소송 종료 이슈에 의해서도 급등을 했는데, 또 차트를 보면 리플이 역시나 리또 소리라는 소리를 듣듯이 굉장히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뉴스를 알기 전에 항상 2분의 1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정확히 2분의 1 딱 600원대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리플은 이번 주에 속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리플은요, 차트상으로는 지금은 좋습니다. 왜냐면 주봉이 2분의 1에서 반등이 됐고요. 다음 주에 이 볼벤 상단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650원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650원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은 음봉을 다시 내려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이 주봉상으로 보지 말고 월봉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더바 형태가 다르거든요. 리플은 아래 꼬리를 달고 매집을 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윗꼬리로 달고 내려왔잖아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필요한 봉인데 정말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리플은 차트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예요. 주봉상으로 아래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볼벤 상단에서 월요일에 끝나게 되면 지지를 받고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플이라는 이슈가 종료가 되면서 결국 이 리플에 대한 소송 종료 신호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2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한 3명의 국내 변호사가 현재 이 소송의 결과를 보면 SEC와 결국 리플의 약식 판결 요청을 소송의 종료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약식 판결이라는 거는요, 원고와 피고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사실 심리를 생략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약식 판결은 소송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앞서 SEC와 리플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약식 판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이 문서가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가 됐고, 그 다음 이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 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후로 2년간 지속된 소송전이 마무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시작이 돼서 형성이 된 거를 약식 판결로 단축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를 법무법인 주연철 미국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약식 판결 신청은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리플이 승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연철 법무법인에 따르면 통상 약식 판결은 신청된 이후 4에서 6주 뒤에 법원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봤을 때, 리플은 법원이 인정 여부를 가는 4, 6주 사이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승소의 영향은 기존과 동일하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4에서 6주 안에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의 소송은 정말 막바지라는 겁니다. 패소의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 지금의 약식 판결에 대한 공판은 단기, 말 그대로 약식 판결, 소송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딱 결론만 도달할 수 있는 정말 짧은 판결을 지금 속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극악의 경기 상황이 미국에서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고용은 멈추질 않고요. 고용 시장이 초호황인 상황입니다. 리플 사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정말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의 사정 개입이 1994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영은행의 대규모 위안화에 대한 매입을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정말 달러가 너무 강세죠. 나스닥도 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게 발표가 되고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나스닥도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 달러가 거의 통용화폐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달러에 대한 전 세계의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이 모든 지구촌 안의 싸움은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자국의 화폐를 통일하기 위한 정말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달러로 전 세계에 장난질을 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매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는 이 중국들이 외환 보유고가 정말 많이 털릴 거라는 소문도 많이 들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무한으로 찍고 풀고 잔치 벌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에 더 이상 못 놀아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는 올해 달러를 최근 20년치보다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전 세계 통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제외한 모든 보유량의 자국 화폐들이 정말 급락을 하면서도 달러는 강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 이 위안화와 결국 달러의 이 싸움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달러가 패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의 결론은 어디로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는 시진핑인가 아니면 곧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2년밖에 남지 않은 경찰을 지향하는 미국인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비트는 횡보로 결국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10월은 제가 반은 맞췄고 반은 틀렸던 달인 것 같은데요. 월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지금까지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달에 제가 30%를 그래도 횡보를 하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킬 생각입니다. 일단 공휴일이 지난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영상이겠죠. 그때 아마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그냥 결론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10월은 제가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하락 가능성이 워낙 높은 달이다. 근데 이번 달은요. 제가 횡보가 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스탠스가 달라진다. 네,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금 봉은요. 급등을 하려고 하는 봉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리려는 봉의 위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이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상 있잖아요. 이번 10월도 제가 봤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그렇다고 이 상승을 하지도 않는 횡보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이번 달을 버티게 되면 11월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거를 시간적인 흐름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들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볼게요. 10월, 11월. 이때 뭐가 있죠? 11월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75냐, 50이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9월에 75bp 이상을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은 80% 이상이 알고 있었는데요. 11월에 대한 금리 인상 지금 천만 투표 어떻게 나오고 있죠? 50대 50이에요. 그만큼 확률적으로라도 75bp라는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50bp라는 수단으로 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10월에 버티고 11월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스텝을 밟아왔는데 벌써 3연속, 4연속을 연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십 년 이래 최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한 번 더 단행을 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는 기존보다 낮은 인상률을 주고 그 다음 나오는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부터 지수를 보고 그걸 적용해서 더 높은 걸 갈지 낮은 거를 갈지 점차 인하로 갈지 방향을 정할 것 같지 11월에는 75bp 이상의 강력한 수단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또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9월, 10월, 11월 봤을 때 9월에 적용된 8월에도 결국 장은 횡보를 했고요. 항상 경제 이슈가 있었을 때 전에는 횡보라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줬어요. 그 얘기는 다시 정리를 하면 10월은 저는 지금 횡보에 베팅할 가능성이 있고요. 10월에 횡보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알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대부분 칠리지 제가 차트 좋다고 했잖아요. 자, 칠리지 지금 봉을 보면요. 어떻죠? 양봉으로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중간 볼벤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번 달에 횡보를 하면 칠리지는 고점을 넘겨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또다시 열리는 상태가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차트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짝짝이 패턴 기억나시죠? 상승 후 눌림받고 다시 가는 데 있어서는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목표가까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2분의 1 지점이니까 이 목표가는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457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트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쿼크체인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거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저는 18.79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그 양봉이었던 애들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고랜드도 양봉 마감했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리플과 같이 이번 주에 만약에 주봉이 아래 꼬리를 더 말게 되면 볼벤 상단에서 지지를 받게 돼서 상승을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10월은요 저점을 깨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상승을 하더라도 대상승을 영향을 받는 거는 11월 이후에 영향 50% 이상이 확실히 확정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것 같고요. 10월은 11월에 이러한 영향을 미리 선 반영한 10월이 될 것 같고, 10월은 알트들의 횡보가 비트가 횡보하면 알트들의 상승이 유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보는 10월의 방향이고요.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손익비를 고려한 트레이더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항상 양봉을 등지고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범위는 약해지고,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손절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제가 정말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하락에 다 베팅을 했고, 9월에는 1번 횡보, 2번 떡락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면 10월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0월은 이제는 하락은 저점을 깨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0월은 시간을 끌면서 횡보형 패턴으로 알트들의 움직임이 유독 나올 것 같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수요일날 매수를 할 테니까요. 제 매수하시는 것도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매수하는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이쯤이면 손절을 하더라도 베팅해 볼만 한데, 이 원인이에요. 한 달에 5%를 먹더라도 1년이면 5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를 먹기 위해서 나머지 100%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11월 동안 100% 이상을 까먹는 게 현재 투자판이잖아요. 올바른 매매, 올바른 손절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10월 월초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수요일에는 알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만큼 지금 10월은 조금 장의 변화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는 방향이 바로 즉시 시장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촬영 날짜와 상관없이 바로 신속하게 영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이렇게 항상 두 가지에 대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에 대해서 위험성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저도 경고성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둘 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둘 다 저는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내가 현물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한다면 리스크를 낳듯이 내 욕심이 얼마나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것처럼 선물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셔야 하는 거는요. 현재 시장은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면 현물 시장은 또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의 비트코인 입금량이 굉장히 많죠. 생태계를 알아야 눈에 보이듯이 우리의 인사이트는 경험에 의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제가 권유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아래에 단톡방, 소통방 고정 댓글로 입장을 하시면 전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요청해 주시면 화요일부터 입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뜨는 사진처럼요. 정말 많은 분들 1000명이 넘게 거의 지금 하루에만 해도 50명씩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아마 입장에 계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방에서 전문가들도 많으시고요.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 이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검증되신 분들을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하고, 그 절차에 확인이 되신 분들을 수익률 400%, 300% 되신 분들이 아무렇게나 무지성으로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좀 더 전문가분들이 코멘트에 참고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이 밝았고 월요일이면 또 개천절입니다. 항상 주말에는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많은 매매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적은 매매하시길 오늘도 바라봅니다. 10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0월 수요일 영상에서는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어떤 코인들이 괜찮아 보이는지 한번 코멘트 날려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10월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띠띠 빵빵 감사합니다.